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뉴스 하나 구경하고 나머지 시간은 시장 수급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할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제목이 정말로 골 때립니다. 9팀이 줄 서고 5팀이 제비 뽑기 했다. 이게 강서구 한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고 한 지금 풍경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도 많이 찾아오니까 좀 귀찮았던지 요 시간대에만 구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9분이나 이렇게 와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9분이 요 시간대에 다 집을 돌아보기는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제비 뽑기에서 5분을 좀 추려는가 봅니다. 그 5분이 집을 일단 보고 또 나머지 부동산에 가서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요거는 그나마 집을 볼 수 있었던 경우고, 뉴스들 쭉 보면은 요즘 전세 구하는 데 있어서 집도 안 보고 집을 전세 계약한다고 그래요. 제가 살다 전세 구한다고 이렇게 줄 선 것도 처음이고, 또 그리고 제비 뽑기 했다는 뉴스 듣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야, 진짜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걸 많이 봐왔지만 정말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못 펴는 정부는 처음 봐보십니다. 이야,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 앞으로 전세가 이렇게 귀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펴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시장 방향과 역행되는 정책을 펴서 오지게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다 보니까 일단은 돈도 많이 늘어난 환경에서 주식 투자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 조금 반가운 일이긴 하죠. 시장의 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 희망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반갑습니다. 참 살다 보니까 별걸 다 구경하게 되네요. 자, 일단 시장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플랜 A에서는 코스피를 비중 확대, 코스피는 비중 축소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중소형주를 비중 확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업종 중에서는 기계, 서비스업, 의약품, 화학 요 부분은 비중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플랜 A에서 참모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플랜 A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투자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하는 전략, 성과가 괜찮은 전략 한 12개 정도를 뽑아 가지고 각각이 참모들에게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각 참모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도 이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전 종목을 분석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의약품 업종으로 2099% 먹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신풍제약인데 한번 끝내줍니다. 이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네요. 요때 참모들이 매수해가지고 요때 한번 팔아먹고, 지금 두 번째 참모가 팔았어요. 첫 번째 참모는 많이 못 먹었는데 두 번째 참모는 그냥 2100% 먹고 팔았다. 정말로 신풍제약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완전 로또 맞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도한 종목을 보니까 서비스업, 이건 좀 가격이 딱 보니까 네이버네요. 네이버. 자, 네이버는 참모들이 2015년에서 요 구간에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요때 한번 팔아먹고 한 타임 지났죠. 그리고 2018년과 19년 이렇게 걸쳐 가지고 분할 매수했다가 지금 서서히 분할 매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 포함이 되고 있죠. 지금 서비스업은 비중 축소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철강금속 쪽으로 17만 8천원이면 딱 종목을 가려도 알긴 알겠죠. 지금 포스코 참모들이 이렇게 최근에 장기적 관점에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플랜 A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돈만 많다 그러면 여러 종목 분산해서
말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순환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 돈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여튼 참모들이 나름 최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보니까 총 515번 매도를 해서 그 중에서 375번은 수익을 냈고 140번은 손해를 봤습니다. 승률은 72.82%이고 평균 수익률은 39.96%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매도 수익이 되겠죠. 손해보고 파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80%. 이야,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마이너스 80% 이렇게 손해보고 판 것들도 있고, 27.67% 손해보고 판 것도 있어요.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100% 수익을 내고 판다는 것은 솔직히 좀 무리고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정직한 투자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2,941억 원 들어왔고, 나머지 업종은 뭐 거의 소소한 수준입니다. 전기전자 업종만 사고 나머지 업종은 다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지금 모다이노칩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 종목은 수급 분석표 보면 이렇게 텅 비어 있죠. 사실 이런 거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꼭 한번 투자를 해 봐야 되겠다 싶으면 한 100종목 이렇게 많은 종목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뭐 하나 슬쩍 걸쳐나는 거예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상한가 갔다고 해서 살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냥 들고 있다 보면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대충 지켜보다가 그냥 팔아보는 겁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 한컴 MD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거의 수급 분석표 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직 좀 텅 비어 가지고 있죠.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리꽂는 가운데 올라오는 것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 좋은 종목이 아니라 그래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리고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것도 주가 선도 세력 딱 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그냥 접근 안 하는 종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개 보유한 가운데 한두 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이런 걸 주력으로 끌고 가면 참 위험합니다. 요것도 뭐 현재 접근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참 이거 좋은 종목이죠. 자, 이건 좀 크게 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가냐면은요. 좋을 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21선 있죠. 요거 지금 좀 강조해 볼게요. 이렇게 이거 타고 가는 겁니다. 21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 지금 색깔 찍어놓은 부분들이 저 매수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짧게 그렇게 매매하는 것을 병행한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물량을 들고 있으면서 한 놈만 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아닙니까? 한 몇십 종목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현대글로비스이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도 보면 이 글로비스와 같은 형태로 이동평균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수급도 받쳐주고 이렇게 현대글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쭉 이렇게 일정 물량을 들고 가는 가운데 짧은 매매를 병행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종목에서 뭐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잘 아는 종목에서 그냥 짧은 매매를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를 병행하는 게 괜찮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팔 때지 들어갈 때는 아니죠. 현대글로비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뭐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있는데 10% 미만이라서 일단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5종목이 있어요. 몇 종목이 안 되니까 한번 살펴봐도 되겠지요. 자, KC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딱 봐도 일단 주가 위치는 상당히 좋죠. 2014년도로 고점을 해서 이 굉장히 오랜 기간 아닙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거의 한 6년째 지금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꼬라박았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은 바닥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수급 분석표를 보면 아직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는 다른 때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지금 눈에 띄게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것도 큰 거래량이 일어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별로 사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금융 투자, 이건 또 뭐 그렇게 좋은 세력은 아니죠. 일단 이 세력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충분히 좋은 흐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무 상태하고 번갈아서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나왔다 아닙니까? 사실 어제 매수하기 좋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매수하기 좀 그렇지요. 수급적으로 봐도 지금 얼마나 좋았어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요거는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그리고 SFA 같은 경우도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죠. 이때는 꼭 매도를 누가 하는 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크게 지금 늘어났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전고점 돌파하면서 37,500원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접근하기엔 그래도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둬서 주가 선도 세력이 누구인지 살펴봐야죠. 보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들이 최근 한 달 매수했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그 다음 보험 이런 식입니다. 그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이런 것들은 매수 시점을 노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쌓아둘 만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딱 봐도 그렇죠. 앞서 본 종목들하고 다르죠. 과감하게 체크해봐야 됩니다. 자, 휠라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괜찮죠. 최근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왔다 아닙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이거는 앞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 부동산 쪽으로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지방도 있잖아요. 10억이 넘는 집 엄청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동네도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전세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집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전세는 이번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분위기가 아닐까. 이제 월세 전환이 본격화되고 현재 집 있는 사람들이 집 취득하기도 그래요. 그리고 집 팔기도 그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어정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를 잘못 냈다가는 임차인들한테 대통령 지금 당하게 생겨 있기 때문에 집주인도 아마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 구하는 사람들도 고생이 많을 거예요. 하여튼 부동산 정책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을 늘리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중앙으로 자꾸 몰리는 사람들을 바깥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저 세금을 때려 붙여가지고 안 되면 땜빵 세금으로 자꾸 하는 거는 실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덕분으로 이미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누더기 또 이렇게 땜빵하고 있는 규제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업 관련해서 규제가 공정 하면서 자꾸 만들어지던데 규제가 많으면 공무원들이 많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연금하고 빵꾸 많이 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좀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의식도 총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늘 말씀드렸듯이 각자 도생해야죠. 저는 이 정부를 떠나서 지난 정부 때도 그랬고 보수 진보 떠나가지고 항상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각자 도생이다. 국가가 나를 미게 살려주지 않는다. 내가 노력해서 내 돌파고 내 살 길은 내가 책임져야지
국가가 언제 내한테 와가지고 니 살기 어렵지 하고 어떻게 해주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돌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현 상황에서 돈이 풀리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사다리를 탈락을 하면 그 마지막인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요, 스스로를 원망을 하세요. 스스로를 딱 살펴보고 스스로가 돌파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지, 그 실력이 없으면 원망을 해야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부동산처럼 저렇게 누더기 떡칠해 버리면 이것도 개판될 겁니다. 아마. 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지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 합시다. 이상입니다.